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유증에 따른 등기부터 또 내용을 파악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유권 등기 쪽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유증을 받은 경우에 유증이란 것은 유언을 통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권을 증여하는 행위를 유증으로 합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인데, 유증은 둘로 세분을 합니다. 하나가 포괄 유증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으로 세분을 해서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받은 경우에 효력받는 시기가 언제냐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등기 없이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로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포괄 유증은 언제 효과가 발생하느냐?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주인 바뀌니까 서로 모양새가 달라서 이 부분이 21회 기출 문제 한번 출제한 적은 있습니다. 두 개 간단히 비교할 부분이고요. 유증을 받은 경우는 등기할 때 신청인 파트인데, 유증은 상속과 비교가 되어서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증을 받은 경우는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불문하고 전부 다 공동 신청하는 것이 내용인데,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받는 사람이 되겠죠. 권리자 입장이고, 유언 집행인이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공동 신청하는 기본 개념이 되되, 문제는 수증자가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거나 상속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증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하더라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등기하는 과정상에서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증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에 둘로 나눠요. 그럼 유언집행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흔히 유언집행인을 어디에서 봤을까요? 유언집행인은 잘 기억 안 나시죠?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회장으로 역할하는 자가 변호사에게 내가 죽거든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해서 유언장을 남기게 됩니다. 그 변호사 유언집행인 신분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거기서 아마 유언집행인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질 텐데, 유언집행인을 여러 명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증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 둘로 세분을 합니다. 유언집행인이 여러 명이 있을 당시에는 유언대로 등기하기 위해선 유언집행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얼마큼 동의 받으실 것? 과반수 이상 유언집행자들이 동의했을 때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데, 이거 조금 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때는 여러 명이 전원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 됐는데, 문제는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주의하시는데, 상속받은 경우와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은 경우 차이점이에요. 상속받은 경우와 유증을 받은 경우에, 상속은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는 없도록 제한을 했지만, 유증은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를 잘해요. 상속은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없고,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 건 차이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될까? 한번 조금만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에 상속인끼리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상속인끼리 서로 다 압니다. 알고 있으니까 전원명에 등기하는 것이고 지분만 등기 못해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증을 받은 수증자끼리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수증자끼리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알면은 전원이 같이 신청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좋아하고 유증을 같이 받은 경우에 서로 알 수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전원만 등기했다가는 우리 서로 알 때까지 등기를 못하는 제한에 걸려버려요. 그럼 서로 모를 수가 있으니까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가 유증의 차이점이니까 이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상속받은 경우는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을 받은 경우 등기하는 과정인데, 등기 신청은 크게 나눠집니다. 등기된 거 받은 경우와 미등기 받은 경우로 세분해서 나눠요. 등기된 경우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고, 미등기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두 개가 서로 다르고, 또 미등기의 경우는 다시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으로 세분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내고 들어오니까 잘 세분하시는 부분인데,
자, 등기된 경우는 포괄유증 받은 경우이건 특정유증 받은 경우이건 기본 원칙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생략하고서 바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말은 뭐로 의미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포괄 승계인 등기 기억나실라나요? 자, 포괄 승계인 등기라는 것은 뭘 이해하시라고 배웠느냐? 하나의 사례가 뭐가 떠오른다? 안 나오네요. 나오길 바랬는데 매매 후 사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망을 했을 경우 매도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등기하더라?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매도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이때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상속 등기할 필요 없는 이유는 뭐가 빠르니까? 매매가 빠르니까 상속 등기 생략하고 바로 등기하는 것처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증하고 사망하더라도 유증이 빠르니까 기본 원칙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등기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됩니다. 요 시험에 여러 번 나온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 상속이랑 등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상속인들이 유증 올 때 등기하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실행이 돼버렸어요. 이미 실행된 경우는 이 등기 말소하고 넘길 것이냐 말소 안 하고 바로 넘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어차피 수증자에게 소유권 넘겨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니까 상속 등기를 실행한 경우는 말소하지 않고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을 줄이게 되면 등기된 경우는 원칙은 상속 등기하지 않고 직접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린 때에는 말소하지 않고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것이 등기하는 과정이니까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며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왔고 이 뒤로는 낸 적은 없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되고요. 반면에 미등기 받은 경우는 특정 유증 받은 경우와 포괄 유증 받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미등기 받은 경우,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인 자격이 아니니까 수증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등기하느냐? 자, 미등기의 경우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직접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럼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특정 유증은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 신청 못하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데 반대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서로 다르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수증자가 보조 등기 못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겠지만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보조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이 두 가지가 또 24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세분하시되 등기법은 등기하는 과정을 물어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유증을 통해서 등기된 거 유증받은 경우와 미등기 유증받은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과정은 반드시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증은 신청할 때부터 공동 신청할 등기이며 유증은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각자가 자기 지분 받은 게 신청할 수도 있다. 중요한 부분이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 돼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말소하지 않고 직접 등기하는 것이 과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등기 받은 경우는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두 개 구별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유증을 통해 또 가등기 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가등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등기를 왜 할까 하는 목적은 장차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해해서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한 경우이고 본등기 할 수 없으면 가등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등기 실행 여부에 따라 바뀌는데 유증은 언제 효과 발생하느냐? 유언자가 사망한 때 본등기할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사망한 이후에는 본등기 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도 가능하되 사망 전에는 본등기 할 수 없어요. 그럼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한 후에만 이를 수리하게 돼 있고
사망 전에는 이때는 각하게 돼 있으니까 언제만 가능하냐? 사망 후에만 가능하고 생존 중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두 개 또 비교해서 세 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신청정보 기록사항인데 신청정보 기록할 때는 나오세요. 예, 올라가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 됩니다. 원인은 당연히 유증이 되겠죠. 근데 등기 원인일자가 여기 조금은 중요합니다. 원인일자는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한 날이 원칙인데 유증에 조건이 붙을 수가 있고 기한이 붙을 수가 있어요. 조건이 붙은 경우와 기한 붙은 경우는 언제가 되느냐? 조건은 조건 성취일자가 날짜가 되는 것이고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가 날짜가 됩니다. 이 말 뜻은 다른 날짜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 시기로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원칙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제가 주권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제 집을 여러분에게 들이시라고 유증을 남깁니다. 언제 효과 발생할까요? 그렇죠. 사망한 때가 되는 건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주권은 제 집을 여러분 들이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들이시랍니다. 그럼 사망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합격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조건은 조건 성취일자가 된다 이 뜻이고 또 제가 주권은 제 집을 여러분 들이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들으시랍니다. 그럼 1년이 지나야 되니까 기한이 도래한 날짜가 원인일자가 되므로 이거 주의하시고요. 이제 유증의 이제 내용이 마지막으로 상속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각하할 것이냐 실행할 것이냐인데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는 실행해주게 되어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류분이 뭘 의미할까? 유류분이란 것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이 말 뜻은 자 예를 들어서 지어버린 다음에 칠판 쓰기에서 요 건물이 갑이라는 자에게 있어요. 갑이라는 자에게 갑의 을이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이 건물이 시가 10억 나가는 건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억 건물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두 분이 살고 계시다가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10억 상속 다 받겠네요. 그렇죠? 단독으로 다 10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사망 전에 유증을 합니다. 유증을 통해서 병이란 자에게 10억을 다 주라고 유증을 남겨버렸어요.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랑이 사망해서 내가 가진 상속 지분이 10억인데 죽기 전에 병이 유증을 다 해버리니까 10원도 받을 게 없더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죠. 억울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까지는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형제부터는 3분의 1이에요. 그럼 자기 10억 중에서 유증을 하더라도 5억은 차져올 권리가 배우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억을 다 주라고 유증을 남긴 경우에 10억 건물 등기함에 있어서 이 10억 안에 배우자의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를 등기해 줄 것이냐 아니면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하할 것이냐 문제인데 유류분이 침해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는 일단 실행해 줍니다. 병합으로 이 건물 이전 등기한 다음에 실행해 주고 다시 을에게 권리가 있죠. 유류분에 대해서 병한테 반환 청구를 통해서 찾아오면 되는 것이 절차가 되므로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각하하지 않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유증을 당하더라도 남은 유류분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살 길은 열어주겠다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찾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길바닥 다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이런 제도가 정해집니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는 2분의 1 인정해 주게 되어 있고 형제나 조카 같은 경우는 3분의 1로 유류분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증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는데 2번 읽어보셔야 돼요. 유증은 둘로 나눠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더라.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과가 발생하더라. 반면 특정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하지만 주인이 바뀌는 것 시점이 다르니까 주의하시고 유증은 공동신청할 등기인데 수증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전원이 전원명의도 가능하고 각자가 자기 지분받는 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니까 꼭 주의하시라고 강조했고요. 등기 등급받은 경우는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상속인들이
이 상속등기를 실행해버린 때에는 말소하지 않고 직접 이전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 과정이고, 미등기 받은 경우는 특정 인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이 과정이고, 포괄인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구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 침해했다 할지라도 각하하지 않고 실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대부분 다 정리가 끝납니다. 이 권리등기 쪽이 문제가 실제 많이 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소유권 파트예요.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3개에서 많이 4개까지 출제를 하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하나씩 떼서, 특징은 제가 강조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잘 잡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기본 강의 수업 들을 때나 문제 풀을 때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등기 절차로 넘어갑니다. 각종 등기 절차의 경우는 이제 각 변경 등기부터 쭉 이어지는데, 자, 각종 등기는 먼저 변경 등기에서 권리의 변경 등기와 그 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로 나눠집니다. 변경 등기란 것은 후발적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변경 등기인데, 변경 등기란 것은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가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변경 등기로서 정해지는데, 세분하게 되면 이제 표제부상에서 변경 등기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갑골구상에서 변경 등기할 것이 크게 나눠집니다. 표제부 등기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갑골구상에서는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로 세분을 해요. 근데 표제부 등기의 경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소유권자가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제가 책에서 뺐어요. 그냥 빼고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기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권리 변경 등기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 하는데, 권리 변경 등기함에 있어서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방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권리 변경 등기의 뜻은 갑군할구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후발적인 변경으로 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의미하는데, 전세금에 증감이 있다거나 채권액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자가 바뀌는 경우, 존속기간이 바뀌는 경우에서 권리가 바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례가, 그럼 등기 신청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자가 올라간답니다. 이자가 지금 최근에 이자 계속 올라가서 대출받은 자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자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게 되면 누가 기분 좋을까요? 은행이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돈 빌린 채무자가 좋을까요? 당연히 은행이 좋겠죠. 그럼 이자가 증가에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이 따라올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불이익이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이익 받는 자, 불이익 받는 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권리 변경 등기함에 있어서는 등기 신청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예가 이자가 바뀔 경우에 이자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분명히 이익 보는 자와 피해 보는 자 발생하다 보니까 이익 보는 자 등기 권리자, 피해 보는 자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기억하는 것이 사실 공부예요. 등기 실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때는 등기상 이해한계가 없을 경우는 기본 원칙은 부기등기가 원칙입니다. 근데 등기상 이해한계가 발생해버린 경우는 그의 승낙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요. 자, 이해한계 있을 경우는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주등기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는 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한 때, 이때는 부기등기 방식이고,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을 때는 주등기로 갑니다. 이 부분을 시험에 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지워버린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순위에 전세금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되어 있고 전세금이 1억으로 등기되어 있다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세권 등기되어 있고 전세금 1억 등기되어 있는데 2순위에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2순위 저당권자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전세금을 2천만 원 증액하는다 가정을 하고 2천만 원 여기는
감액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증액 감액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전세금이 증액이 될 경우에 1억 2천 증액하게 되면 저당권자에게 이익이 될까요? 피해가 될까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예, 저당권자에게 증액이 된 순간 피해가 들어옵니다. 이자가 바로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승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승낙서를 첨부한 때 이건 똑같은 생략하고 첨부한 때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는 이때는 주등기로 간다가 차이점인데 먼저 증액하는 경우 승낙할까요? 여기는 승낙하지 않겠죠? 승낙했다가는 내가 순위 밀리니까 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승낙서 없는 경우는 어떤 등기로 가느냐? 주등기로 갑니다. 그럼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을 변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증액했으니까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금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했어요. 그럼 1억 2천이 3순위로 실행이 됐는데 문제는 3순위라는 얘기는 2순위보다 밀리죠. 그럼 1억 2천이 다 밀리나요? 아니죠. 바뀌기 전에 1억은 앞서 있었잖아요. 그럼 1억은 놔두는 거 지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부기등기는 말소하게 되어 있고 주등기로 실행한 때에는 요거죠. 변경 전의 사항에 대해서 등기사항 이양계획에 대항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 전 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주등기로 갈 경우는 이렇게 옛날 사항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게 아닌 게 차이점이고 이제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에요. 감액하는 경우는 요거 8천만 원 내려갑니다. 승낙 받을 필요도 없는데 승낙서 있다면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금은 전세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부기등기 방식으로 실행하게 돼 있으니까 승낙서에 있는 경우는 1번 1회 부기로를 변경합니다. 1번 전세권 여기도 변경을 하면서 전세금이 2천만 원 빼니까 8천만 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8천만 원이 변경됐는데 순위가 1회 부기 1호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란 것은 주등기 순위가 앞서면 순위가 앞섭니다. 그럼 1회 부기로는 1순위니까 2순위보다 순위가 선순위예요. 그럼 옛날 거 지워버려도 순위 밀리지 않으니까 부기등기 사항 옛날 사항을 지워버립니다. 여기가 줄여서 이제 요 한 5줄을 바짝 줄이게 되면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다, 주등기다.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형식,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부기등기란 거 옛날 사항을 지울까요, 놔둘까요? 부기등기 옛날 사항을 지워버립니다. 지우는 것을 한자어 표기로 주말글입니다. 붉은 주자인데 붉은 선으로 지운다 해서 지우는 걸 한자어 표기 주말글이에요. 주말 지우게 돼 있고 주등기 지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헷갈리니까 나중에 강의할 때 이렇게 외우시라 그래요. 자, 승낙받아서 우리가 흔히 코로나 시절 3년 겪으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회식 같은 거나 모임 같은 게 있게 되면 한 잔 거하게 먹은 다음에 또 술 좀 깨야 되니까 노래방을 가든 나이트클럽 가든 한번 갔습니다. 그죠? 가서 신나게 막 풀고 막 재밌게 놀다 왔는데 옛날에 나이트클럽 갈 때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도 언제 가본지 기억도 없는데 나이트클럽은 물이 언제가 좋나요? 주중이 좋나요? 주말이 좋나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고 옛날에 과거를 회상해 보자고. 회상해서 한번 떠올리는데 그렇죠. 주중보다 주말이 좋죠. 주말에 물이 좋아요. 가는 이유는 왜 가느냐? 부킹하러? 부킹이 아니라 부기부기 춤추러 가는 겁니다. 조용히 몰래 가느냐? 배우자 승낙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 받고 부기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갑니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승낙서가 없을 경우는 주등 형식이며 옛날상 지워서는 아니 된다 해서 시험은 여기가 서로 엇갈리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의 경우는 여기를 딱 외워 놓으시면은 이 7줄을 한꺼번에 몽청 외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외쳐보자고요. 승낙받아서 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간다.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승낙받아서 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등기 실행하면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이 그 내용이니까 이건 사례를 예를 들은 것이고 시험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승낙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간다. 이 말은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 실행하게 돼 있고 옛날 사항을 지운다. 승낙서가 없을 때는 주등기 형식이면 옛날 사항 지울 수 없다 해서 이러고 반드시 나중에 암기하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시험은 여기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서 세분할 내용이고 권리 변경 등기 요것만 잘 세분하시면 문제 풀을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은 여기서만 출제가 되니까 요것만 잘 정리해서 내용 갖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등기 명의는 등기부상 권리자를 등기 명의인 그럽니다. 권리자가 누구인가? 등기부상에서는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등기가 됩니다. 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등기 명의인의 주소가 바뀐다거나 또는 개명이 생기는 경우나 또는 주민번호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를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말 쓰는데 그럼 주소 바뀌고 이름 바뀌고 주민번호 바뀌었다고 피해볼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본 원칙은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권리자가 개명했더라. 단독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단독 신청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첨부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등기 실행 부기 등기로서 실행하게 돼 있으며 변경 전의 사항은 지워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이제 홍길동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는데 나중에 홍길동이 개명을 해서 홍두깨로 이를 바꿔요. 홍두깨로 개명을 하게 되면 홍두깨로 개명했을 경우 홍두깨가 누구인지 아시죠? 홍두깨는 직업이 체육교사이고 키우는 꿈나무가 있습니다. 달려라 하니 기억나시죠? 사모님 이름은 고은혜씨. 그래서 이렇게 홍두 개명했을 경우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등기하느냐? 1회 부기 1호로 이름을 홍두깨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변경 등기 부기 등기로 이렇게 실행해 주면서 이게 부기 등기예요. 부기 등기 실행해 주면서 옛날 사항은 바뀐 것이니 이걸 싹 지워버리면서 등기부상 바뀐 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한 질문밖에 없어요. 방식은 어떻게 등기하느냐? 언제나 부기 등기 형식으로 실행한다 해서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변경 등기 파트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딱 정해진 것이 어디를 출제하느냐? 100%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것만 시험에 끌고 들어오니까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여기만 꼭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 실행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부기 등기가 원칙이다. 이의한견이 없을 경우는 단 이의한견이 발생했을 때는 그자의 승낙서가 있느냐, 승낙서가 없느냐. 승낙서가 있을 때는 이때는 부기 등기 형식, 승낙서가 없을 때는 이때는 주등기 형식이 등기 실행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 부기 등기라는 건 옛날 사항을 지우게 돼 있으며 주등기는 지우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실 것? 그렇죠. 승낙받아서 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반대로 승낙서가 없을 때는 주등기 형식이며 옛날 사항을 지울 수는 없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내용 파악하시면 쉽게 내용 정리할 수가 있게 되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나중에 세분하시라고 강조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실 부분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쪽을 잘 내질 않으니까 가볍게 세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말소 등기라는 것은 시간이 좀 끊을게요. 제가 여기서 한번 끊은 다음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은 이제 변경 등기하고 유증을 두 개를 배웠는데 유증에 따른 등기는 하나부터 끝에까지 잘 파악해 내용 정리하시고 또 변경 등기 파트는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인지 그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 충분하게 내용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외쳐보고 끝날게요.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부기 등기란 것은 옛날 사항을 놔둬라 지워라 지운다. 주등기란 거 지우지 아니한다 해서 승낙받아서 부기 주말로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부가 참 어렵죠? 종류가 등기란 것이 워낙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각 등기별로 과정이 다 다르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등기법 공부한 요령은 한꺼번에 왕창 잡으려고 노력하면 절대 안 잡혀요.
등기별로 하나씩 잡고 넘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잡히는데 그냥 한꺼번에 잡으려 노력했다가는 안 잡히니까 하나씩 연구하시면서 잡아 나가시면 충분하게 쉽게 잡아낼 수 있으므로 우리 시험은 1년 뒤입니다. 10월 달에 내년에 본 시험이니까 급하게만 가지 마시고 길게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잡겠다 하나씩만 잡아 나가도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말소 등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실 부분이며 다음 시간에 말소 등기부터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